동중 3, 사과 2, 순환 2대 본문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전체 내용 한번 훑어볼게요. 줄거리를 보시면은요. 처음에는 만도가 전쟁터에서 돌아오는 아들을 마중하려고 가는 길이에요. 그리고 정거장의 대합실에서 왔죠. 정거장 대합실에서 진수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징용에 끌려가서 한쪽 팔을 잃게 된 과거를 회상합니다. 그리고 아들인 진수가 들어옵니다. 전쟁터에서 다리를 잃고 상위 군인이 되어서 돌아옵니다. 만도가 주막집에 들러서 술을 마시면서 아들인 진수한테 국수를 사주시오. 그리고 외나무 다리를 건널 때 아빠가 아들을 업고 외나무 다리를 건넌다. 이게 큰 줄거리가 되겠습니다. 본문 들어가 볼게요. 208쪽입니다. 자, 순환 2대고요. 하근 찬이지요. 봅시다. 우선 208쪽에서는 뭐를 이야기하느냐? 진수를 마중 나가고 있는 아들 진수를 마중 나가는 아빠 만도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자, 여기서 본문에서 전사, 우리 진수는 살아서 온다라고 하는 것으로 봐서 이 소설의 사회적, 문화적 배경으로는 6.25 전쟁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아들이 돌아온다라고 해서 전쟁 직후의 상황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가는 만도, 아빠의 조끼 주머니에 아무렇지도 않게 쑤셔넣은 왼쪽 팔, 이라고 해서 만도의 처지는 팔이 한쪽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옆쪽 209쪽 볼게요. 사회문화적 배경 하나 더. 전쟁 직후의 상황이다. 전쟁터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소식이 없어졌다. 자, 만도는요. 팔이 없는 처지인 것을 알 수가 있죠. 본문에서 왼쪽 팔을 조끼 주머니에 쑤셔 넣었다. 소매자락에는 아무것도 든 것이 없었다. 라고 해서 팔이 없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만도의 심리 변화입니다. 자, 기차역에 마중을 나간 만도는 아들이 온다는 소식에 기쁘고 반갑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병원에서 나온다고 하니까 혹시 어디 아픈 건 아닌가, 다친 건 아닌가 하는 불안함이 들어가 있지요. 210쪽. 210쪽에서는 아들 진수를 마중 나가는 아빠 만도의 계속 상황이 드러나는데요. 외나무 다리에서 있었던 일과 주막을 들렀던 일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나가는 일에 그때 일을 생각하면 웃음이 터진다라고 하는 만도의 모습을 통해서 그때 일은 무엇이냐? 외나무 다리에서 떨어져가지고 옷을 말리던 사건을 통해서 이게 힘든 일일 수도 있는데 그것을 웃어넘기는 상황에서 그가 성격이 낙천적이다, 긍정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우리는 211쪽 봅시다. 소재의 역할이라고 할 때 외나무 다리는 만도가 과거를 회상하게 되는 매개체가 되고요. 주막에서는 만도의 마음이 편해지고 걱정이 사라지게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도의 성격을 봐주시면은요. 수탈하고 순박하고 낙천적이고 긍정적입니다. 멘탈이 강하대요. 212쪽 볼게요. 자, 이제 아들 마중 나갈 때 아직 가는데 가다가 장에 들어가게 돼요. 장에 들어가서 고등어 사고 정거장 대합실로 간다라고 하는데 바로 정거장 대합실로 가는 것이 아니라 장에 가서 장거리를 먼저 찾아간 까닭은 무엇인가? 아들한테 고등어 사서 맛있는 식사를 준비해 주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213쪽 가볼까요? 소재의 의미와 변화라고 하지요. 자, 고등어를 사갖고 가는 아빠, 손이 하나밖에 없죠. 근데 겨드랑이가 간지럽잖아. 그렇게 돼서 이런 난처한 상황이 생기지만 고등어를 사는 것은 아빠의 사랑을 의미하고요. 그리고 한쪽 팔이 없는 만도의 신체적인 결함을 부각시키죠. 겨드랑이가 간지러운데 긁을 수가 없어. 손을 고등어 들고 있어야 되니까. 자, 장소의 역할 및 의미 볼까요? 정거장 대합실은요. 만도에게 과거 자신이 징용 갔던 일을 떠올리게 하는 매개체고요. 만도의 불황한 과거와 연관된 장소지요. 자, 여기서 만도는 언어적인 특징, 사투리와 비속한 언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투리, 비속한 언어를 사용하는 효과는 무엇입니까? 인물이 소박하고 가식 없는 성격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작품의 분위기를 생동감 있게 연출합니다. 그리고 이 인물이 운명을 수용하고 능동적으로 순환을 극복하겠다라고 하는 모습과 조화를 이루게 됩니다. 214쪽인데요. 여기에서는 과거를 회상하는 아버지 만도입니다. 징용 가는 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기서 보시면 징용
하고 태평양 전쟁을 봐주셔야 되는데요. 징용은 일제강점기 때 일본이 우리나라 사람들을 강제로 끌고 가서 일시킨 거를 징용이라고 해요. 많은 청년들을 강제로 끌고 갔고 아버지 만도도 끌려갔습니다. 태평양 전쟁에 끌려가가지고 태평양 전쟁에서 하는데요. 일본과 연합국, 미국끼리 전쟁하는 것에 대해서 그 상황에서 징용에 끌려갔다. 여기까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215쪽 볼까요? 215쪽 보시면은요, 정거장, 시대적 배경을 보시면 3년 전이라고 하면서 회상을 하죠. 그것은 징용, 일제강점기고요. 지금은 전쟁 끝나고, 6.25 전쟁 끝나고 돌아오는 진수를 기다리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나오죠. 정거장 마당, 100명 남짓, 징용에 끌려가는 사람들, 북해도 탄광, 남양군도, 만주. 요것은 일제강점기에 많은 사람이 징용에 끌려갔다라고 하는 일제강점기의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만도의 성격과 심리 변화를 보시게 되는데요. 만도의 심리는 과거 징용에 끌려가면서도 체념적이고 담담한 모습. 아내가 울자야. 그러니까 코허리가 찡함. 울 뻔했는데 차창 밖에 새로운 풍경에 빠져들고 오히려 유쾌함까지 느낀다라고 해서 만도의 성격은 단순하고 낙천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16쪽 볼까요? 216쪽 보면 여기에서 과거 회상 계속하면서 징용을 하는 상황이 들어갔다가 이제 사고가 나는 부분이 이제 밑에서 이제 슬슬 들어가게 되죠. 그러면서 217쪽 보시면 인물의 상황, 열악한 노동 환경에도 적응을 하고 있습니다. 얘가 만도가 생존력이 강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요. 연합군과 공습경보라고 하는 말을 봐서 태평양 전쟁 중이다. 2차 세계대전이거든요. 그래서 중임을 진작할 수 있고 그 공습을 기다렸다라는 만큼 강제노동 착취가 가혹했다라고 하는 것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복선이라고 합니다. 미래에 있는 것을 미리 암시하는 거죠. 그죠? 뭘 암시하느냐? 기분이 꺼림직했다. 모기한테 물렸는데 긁어도 시원한 맛이 없었다. 불이 폭탄에 붙여야 되는데 푹 꺼졌다라고 하죠. 그래서 만도에 사고 일어나는 거. 갑자기 공습이 들어가서 폭탄 넣어놓는 굴로 뛰어 들어갔다가 그 폭발로 한쪽 팔을 잃은 것을 나타내는 복선이 되겠습니다. 218쪽입니다. 자, 218쪽 보면 제일 위에는 이제 수술 끝났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정거장 대합실에 과거 8사고 회상이 끝나고 이제 아들이 오는데 아들이 다리가 없어지는 사건이죠. 다리 다친 거 보고 깜짝 놀라는 사건이 들어갑니다. 자, 인물이 겪은 순환의 원인입니다. 만도가 겪은 순환, 팔이 없어졌죠. 일제강점기라는 역사적인 현실에서 다이너마이트가 폭발한 것으로 들어가지만 사실 근본적인 원인은 일본이 강제 징용을 해서 그런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사고 이후에 만도의 상황, 팔은 벌써 수술이 끝나서 없어진 이후다라고 하면서 객관적으로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서술하고 있죠. 이것은 만도가 처한 상황을 비극성을 더욱더 강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만도의 심리 변화 볼까요? 요것은 아들이 왔는데 다리가 한쪽은 없는 거 봐서 처음에는 기뻤다가 기적 소리가 가까워지면은 기뻤죠. 근데 아들 진수를 보니까 다리가 없어서 놀랍게 된다라고 하는 거. 특히 이 소설은 시간 순서가 역순행적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꽤 기차 소리라고 하면서 회상하다가 현재로 돌아오게 만듭니다. 그렇게 들어가서 시간의 흐름 쭉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220쪽입니다. 그러면서 아들, 다리가 한쪽 없는 거 보고 아버지가 놀래서 속상하고 분노하고 좌절하는 아버지. 그래서 가는 길에 주막에 들린다라고 하는 것이 220쪽의 일인데요. 자, 그래서 221쪽 봐보시면요. 인물 간에 이제 갈등 상황이 생기죠. 아들을 보고 아버지가 화를 내는 상황이 되겠고 그것을 통한 인물의 심리를 한번 볼게요. 인물의 갈등 상황. 만도는 모질게 말하거나 험한 얼굴로 무뚝뚝하게 말하고 앞장서 가면서 진수를 한 번도 돌아보지 않고 있지요. 진수는 앞장서 걷는 아버지와 거리가 점점 멀어지면서 슬픔과 서러움을 참으면서 어금니를 깨문다라고 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것에서 알 수 있는 인물의 심리는 만도는 아들을 보고서 절망, 분노, 슬픔 등의 감정에 휩싸이게 되고 진수는 아버지한테 미안한 마음 그리고 자신의 처지에 대해서 좌절감으로 괴로워하는 마음이 들어갑니다. 자, 이제 주막에서는요, 아버지는 술 먹고 아들은 국수를 먹는 부분이 나오죠. 자, 술과 국수는 어떤 역할을 하는가? 223쪽 보시면 술은 만도의 분노와 속상한 마음을 누그러뜨린다, 줄인다라는 뜻이고요. 만도가 진수에 대한 연민을 표현할 수 있게 말하고요.
국수는 만도가 진수에 대해 아들을 사랑하는 것을 드러내지. 많이 주세요. 참기름도 좀 넣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이 주막이지요. 주막은 무슨 일을 하는가? 만도한테 마음의 위안을 주는 것이죠. 그리고 만도의 심리를 전환시켜요. 술 먹고. 그리고 만도와 진수의 화합을 가능하게 하는 곳입니다. 224쪽 볼까요? 자, 이제 주막을 나서서 집으로 가는 부자인데요. 자, 아들이 다리 왜 다쳤어? 라고 하니까 다리가 사고 말하는 아들이 이해 들어가고요. 부자 간의 대화는 어떻게 되느냐? 아버지, 저 어떻게 살아요? 하니까 아빠가 괜찮아. 라고 하면서 같이 살아보자. 라고 하고 위로를 나누면서 순환 극복의 의지를 나누게 됩니다. 자, 진수가 한쪽 다리를 잃게 된 까닭은 무엇인가요? 전쟁 중에 수류탄 파편에 맞았어요. 이 전쟁은 6.25 전쟁입니다. 1950년에 있었던 거고요. 만도와 대화를 나누는 진수, 아들의 심정이 어떡할까요? 앞으로의 삶을 걱정하고 있지요. 그리고 아버지한테 죄송한 마음이 들 것이다 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만도가 계속 심리가 변화하고 있죠. 정거장에서 주막을 갈 때는 충격을 받고 분노를 했지만 주막에서 술 한잔 먹고 이제 갈 때는 현실을 받아들이면서 아들에 대한 연민과 애정의 마음이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등장인물의 삶의 태도를 봐주셔야 되는데요. 아버지 어떻게 살까요? 그러니까 괜찮다. 나랑 같이 하자. 라고 하면서 삶에 대한 만도의 긍정적인 태도야. 이 상황을 어떻게든 긍정적으로 살아보자.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노상방뇨 하려고 그러죠, 아빠가. 그럴 때 아들이 고등어 잡아주지요. 이 고등어는 만도와 진수가 서로 협력하는 것을 마련해주는 소재입니다. 이렇게 협력하면서 살아도 되지 않겠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끝났다. 226쪽입니다. 외나무 다리가 들어가서 건너려고 하는 부자지요. 그래서 아빠가 아들을 업고 건너갑니다. 이것은 시련을 극복하고 있고요. 용머리째가 쳐다보고 있다라고 하고 있죠. 내려다보고 있다라고 하면서 의인화하는 것까지 끝이 나게 되겠습니다. 그것을 한번 볼까요? 자, 이 작가가 소설의 제목을 순환 이대라고 한 까닭은 무엇입니까? 이대, 아버지와 아들의 이대가 순환을 겪는다라고 하는 것은 일제강점기에 징용을 간 아버지, 6.25 전쟁으로 다리를 잃은 아들이 순환을 극복할 것을 형상화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밑에 설명도 한번 더 읽어보셔야 됩니다. 자, 외나무 다리 한번 볼까요? 이 외나무 다리는 만도와 진수에게 닥칠 시련과 고난을 의미하고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 협력하면서 극복을 하겠다라고 하는 계기를 제공하게 되죠. 그 다리를 건넌다라고 하는 것은 시련을 극복했다. 민족의 순환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작품의 주제를 좀 더 크게 민족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용머리째라고 하는 것은 의인화된 용머리째가 내려다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끝나고 있어요. 그래서 상황을 객관화, 감정을 넣지 않고 객관화하면서 결말에 여운을 주고 있지요. 또 용머리째는 건너가야지 자기 집으로 갈 수 있거든요. 앞으로 넘어가야 할 시련과 고난이라는 의미를 지니고도 있고요. 그래서 높이 솟은 용머리째가 우리 앞에 솟은 희망이다 라고 하는 것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끝.